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VN 드라마 철이나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또 그 중심에 있는 또 다른 두 남녀 김병인과 조아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매력적이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세요? 지고지순한 사랑인 것 같아요. 결국. 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딱 한 곳만 보는 직진 사랑? 뭐 이제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구나. 네, 이상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뭔가. 현실에 있기 어려운 네. 자기를 다 내 자기가 없이 네. 김병인 씨 어떤 부분이 멋있었어요? 일단 외적인데 굉장히 마음에 끌렸고요. 되게 가진 게 많잖아요. 물론 양자이긴 하지만 되게 가진 것도 많고 되게 잘하는 것도 많은 사람인데 그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꿈의 크기를 정하고 또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해나가고 그것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양자여서 사실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집안에서 그걸 보다 더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게 그 드라마상에서 가장 어떻게 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가진 이가 그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더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로 인해서 꿈의 크기를 정한다 그러면 약간 진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드라마에서는 또 너무 멋진. 조하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너무 예쁘시지 않아요? 아니 예쁠 뿐만 아니라 너무 완벽해. 화살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되게 기품 있어 기품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진짜 다 뭔가 외모와 뭐 실력을 다 진짜 겸비한 출중한 인물들인데 마음을 다 갖지 못하게 되는 다 가졌는데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금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인물이라는 조아진도 그렇게 후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양반가 어디에 그 결혼을 해서 마님으로 그냥 편히 살 수도 있는데 김병인도 이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벼슬에 딱히 뜻이 없었으나 이제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죠. 뛰어들어가게 되는 남녀지만 두 인물이 사실 되게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있고 그리고 자기를 내던졌다는 점 너무나 내던졌다는 점이 되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랑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저는 적당히 자기 일 하고 저한테 관심을 적당히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일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나는 안 되니까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잘 이렇게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을 막 받는 동안에는 우리 지니님처럼 이 사람 좀 과한데 자기 것도 좀 하지 이렇게 되면 좋지만 좀 더 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사랑을 인정해 줄게. 자꾸 이런 모드가 될 것 같아요. 나 힘들어. 와줘. 그것도 처음에 남자 아이 너만 바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서로 조절할 텐데 와줘. 알았어. 지금 여기 너무 비 오고 나 너무 피곤해.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지금 내가 오라고 하는데 지금 대답을 망설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관계를 결혼식 날까지 유지하다가 결혼식 다음 날부터 그냥 자기 모습을 찾는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때 여자들은 이 남자가 변했다 라고 생각하죠. 변한 게 아니었고 잠시 변해 있었던 중에 내가 만난 거고 그 사람은 돌아간 건데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떠났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요. 이유도 설명 없이 그냥 떠났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던져서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못 하겠는 거죠. 더 못 가겠는 거죠. 결혼식까지 못 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를 받고 누리는 사람 입장도 자기로 사는 게 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갑자기 이유 없이 상대
그러니까 파트너가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거보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건가 저 사랑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였고 요구했던가 하고 자기를 빨리 돌아봐야지만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 현실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는 내던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핍을 그 대상이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싶은 기제가 분명히 또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김병인이라는 인물도 추정컨대 네네. 양자라고 네. 한다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뚜렷하게 이제 사실 등장하지 않죠. 않으니까 뭔가 그런 모성의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채워주는 인물이 김소영이라는 인물이었을 텐데 상징적으로 몰입되는 거는 마력을 갖잖아요. 네. 확 그 그냥 평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네네. 거기 확 그러면 이제 몰입되면은 정말 실제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아진도 어떤 면에서는 뭐 철종에게서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는 인물이 아닌가? 자신을 버리고 얻고 싶은 위험하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랑이나 위험한 그쪽 궁금한 거는 자기를 내던지는데 과연 내가 내던져지는데 나의 어디까지가 그 사람을 위한 걸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고 어디까지 이상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만족과 아니면 어떤 오기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선도 되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김병인 같은 경우는 소용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과해지면서 소용이가 이제 곧 힘들어질 상황이 올 것 같고 소용이가 마음이 이제 철종한테 넘어간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거기서부터는 질투로 해서 나가는 건지 소용이를 위한 건지 헷갈리게 될 거고 조아진도 역시 처음에는 있죠. 순수하게 그랬지만 소용이네 집으로 지금 요양하고 있는 집으로 철종이 찾아갔다는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이게 돌고 막 돌았다. 가잖아요. 그 지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랑을 위해서 더 투쟁해야 될지 저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내가 이쯤에서 또 내 길을 가야 될지 상대가 나의 마음을 떠날 때가 이 드라마에서는 너의 길을 가야 할 때라는 암시를 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상을 위해서 시작했다가도 또 나를 위한 철저히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시된 사랑이 되게 무서운 게 너는 곧 나야. 그렇다면은 이제 너는 없고 그냥 그건 나잖아요. 대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미 동일시가 된 상태에서는 나를 위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위해서라면 머리가 좀 있어야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한 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너가 철저히 되겠어.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사실은 대상을 알 수 없는. 그러면 김병인이 매번 왕후를 찾아올 때 항상 선을 넘고 넘지 말아야 될 문지방 안까지 막 깊숙이 들어와요. 아무리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문안을 여쭙고 들어가도 되냐고 하고 누구랑 계시냐 걱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문을 밀치고 그 침소 안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이미 소용의 영역을 잠식하고 침범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이미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을 막 넘는. 내가 그 거리에 관심이 없고 그거를 이미 침범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위험한 관계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연인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간이어도 거리를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함부로 너의 자리에 내가 막 들어가지 않겠다. 부모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중에 딸들이 자고 있는데 불 켜고 막 들어가서 뭐 찾고 아무 때나 문 열고 오는 편지 찢어서 자기가 먼저 보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 아니 이거 내가 다 얻어준 방이고 내가 사준 옷이고 근데 이제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가족끼리도 그렇고 내가 부모한테 그럴 수도 있죠. 청년인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아무 때나 달라고 그러고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고 근데 경계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고
내가 저쪽에 어떤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그 경계 없이 막 문을 아무 때나 열어준다면은 그 관계가 그때 적신호. 맞아요. 그래서 경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철인 왕후와 이제 철종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게 노터치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노터치. 그게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리에 대한 다른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만의 영역 그래 존중해줄게.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야 노터치를 외치는 순간에 그들의 사랑은 좀 더 새로워지잖아요. 오히려 더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그 경계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면 이 드라마에서처럼 주연으로 살지는 못하게 돼요.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한 순간 내가 없어지고 관계에 계속 휘말리게 되고 둘러싼 것들에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게 되고 조대비를 끌어들인 것처럼 김병희는 자기 집안의 일을 얼마나 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가 나로 이렇게 1대1로 싸우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고 자꾸 내 일에 동의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이 불행해지고 이 일이 커지는 근데 이제 막 그 진짜 진한 성장에는 사실 뭐 이렇게 위험이 좀 따르잖아요. 그래서 왜 주인공들이 왜 꼭 그 뭐 용하고 막 싸워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야 막 공주를 구하고 막 이러는 게 자기를 진짜 알아가는 과정에는 위험이라는 게 늘 도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그 김병인과의 조아진이라는 인물이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서 좀 위험하게 내가 소실될까 정도에서 혹시 이제 다시 이제 나로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더 그들의 뛰어난 자신만의 이야기를 또 쓸 수 있는 주인공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러나 또 사랑도 진한 사랑에 경험도 좀 필요하지 않나 나를 내던져 보는 한 번은 또 그런 경험을 해서 내가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것과 처음부터 막 나는 아니야 나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그건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지점을 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겪어보지 않으면 멈출 지점을 알기가 어렵고 선을 좀 또 넘어봐야 다음엔 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평생 한 번도 선이란 걸 넘어보지 않고 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조심만 하다 보면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두 인물이 그래서 또 애정에 가는 또 인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랑 아리가 너무 또 그래 또 저런 사랑도 해봐야지 살아남아라 그 사랑에서 좀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을 쓰신 노희경 작가가 쓴 책에서 보면은 절절한 시가 나오거든요. 막 너무 사랑을 했는데 막 남자들에게 몇 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진짜 승자다. 진짜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시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의 시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쭉한 사랑도 그래도 해봐야 된다. 어렵네요.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뭐든 해보는 게 젊음이고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 뒤에도 되게 궁금한데 우리가 8화까지만 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요. 다음 화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다음 화에서는 여기서 나온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일상 삶에 좀 적용할 만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요.